우리들은 누구나 좋은 삶을 살려고 합니다. Good life라고 얘기를 하는 각자 나만도 그렇지만은 이 사회 전체의 그래스루트가 그러니까 서민 전체가 좋은 삶을 사는 것이 발전하는 사회고 그것이 앞으로 우리의 미래다. 좋은 삶이 도대체 뭐냐? 제 생각은 이 지호락이라는 걸 가지고 설명을 하고 싶어요. 지지자, 불역, 호지자. 이게 무슨 얘기냐면 배워서 아는 것은 그것도 훌륭한 것이지만은 그것은 좋아하는 것만 못하다. 근데 그 좋아하는 것은 즐거운 것만 또 못하다. 이는 좀 이성적인 거죠. 배워서 아는 거니까. 호락은 감성적인 겁니다. 근데 행복한 건 사실 어디서 나오냐면 많이 알아서 행복한 게 아니고 뭔가 좋아하고 즐겁고 하는 게 그게 사실 행복한 거라. 각자의 호락을 극대화하며 살면 그게 좋은 삶이 아니냐. 다만 자기 호락 추구한다고 남의 호락 추구를 침해를 하는 건 안 되겠죠. 사회가 좋은 사회가 돼야 그 개인도 좋은 삶을 살 수가 있는데 인간을 존중하는 사회가 돼야 비로소 그 속에서 개인의 좋은 삶이 만들어진다. 인간을 존중하는 기본 가치가 4가지가 있는데 첫째는 생명으로서 존속과 번영을 시키는 것을 전쟁은 그 정반대예요. 전쟁을 하는 건 생명을 완전히 파괴하는 거기 때문에 최악입니다. 그 다음에 거기 살고 있는 사람들이 자유를 확대시켜주는 거. 그 다음에 서로 인간관계에서 신뢰를 갖고 살아가는 거죠. 그리고 환경이 좋아야 살 수 있지 않겠습니까? 생명, 자유, 신뢰, 환경을 사회가 되면 인간 존중의 사회가 된다. 그렇게 보고 개인의 좋은 삶과 인간 존중에서는 함께 이루어져간다. 오늘 공정에 관해서 얘기를 하고 싶은 것은 공정한 사회도 인간 존중의 사회의 중요한 한 가닥이다. 공정이라는 게 뭐냐 하면 뭐 간단해요. 공평하고 정의로운 게 공정이에요. 기준에 따라서 상당히 개념이 많아요. 보통 공정성 기준으로 해서 많이 쓰는 게 분배의 평등을 하면은 공정하다 이렇게 생각할 겁니다. 또 기회의 균등이라는 얘기도 많이 합니다. 경쟁에 참여할 기회를 부여하는 거, 또 동등한 교육을 받을 기회를 주는 거, 이런 것이 기회의 균등이다. 또 절차적 분배, 절차를 만들어서 절차를 잘 지키면 그게 공정한 것이다. 절차를 가지고 공정을 따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힘의 균등 분배라는 게 있습니다. 우리가 투표할 때 1인 1표제죠, 보통. 모든 사람을 똑같은 가치를 부여해서 평등하다고 봐가지고 1표를 주는 겁니다. 이것도 정하기 나름이에요, 조금씩. 책임의 균등 분배가 있어요. 부담을 똑같이 한다. 이런 기준이 여기만 해도 5가지가 있는데 5가지가 또 있어요. 한번 보시죠. 척도에 의한 책임 분배예요. 능력이 많을수록 책임이 크다. 그 다음에 척도에 의한 보상 분배가 있어요. 일한 만큼 받아라. 기여한 만큼 받아라. 기여도보다 많거나 적게 받으면 그건 불공정이다. 그 다음에 이 권리에 근거한 공정성이 또 있습니다. 권리도 없는 사람이 그걸 자기 것처럼 하는 것은 공정하지 않다. 그 다음에 필요에 근거한 공정성이라는 것도 있습니다. 필요한 것을 얻는 것이 공정한 것이다. 여기 약이 있는데 제한된 약이 얼마 없어요. 그럼 누구한테 이 약을 주느냐? 위급한 환자 순으로 준다. 그 다음에 계약에 의한 분배, 이것은 우리 사회에서 많이 쓰는 거죠. 계약 자유주의라고 해가지고 거기서 받고 주고 하는 것이 공정한 것이죠. 어느 게 공정하냐 하는 것은 기준에 따라서 달리 해석할 수가 있다. 사람마다. 진보주의자들은 어떤 기준을 좋아하느냐면 분배의 평등, 또 필요에 근거한 공정성, 아까 얘기했죠. 능력에 따라 일하고 필요에 따라 받는다 하는 사회주의자들은 그걸 지지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근데 이것을 너무 강조하다 보면 문제점이 뭐냐? 놀고 먹는 자가 나올 수가 있어요. 또 기여도에 따라서 못 받을 경우에 이건 불공정하다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많이 생길 수가 있어요. 보수주의자들이 주장하는 어떤 문제가 생기느냐? 이 사람들은 기회의 균등, 계약에 의한 공정성 이런 걸 많이 지지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무슨 문제가 생기냐? 초기 조건의 차이가 난다. 기회의 균등이라고 하고 똑같이 초기에 같은 주에 서서 출발하자 이렇게 얘기해서 출발을 시키면 그게 공정하다. 그 자녀들을 그 기회의 균등이라고 해가지고 교육 기회를 준다 해가지고 수능 시험을 보게 한다. 근데 실제는 부잣집 아이들은 과외를 많이 받고 그래가지고 수능에 유리하게 접근할 수가 있고 가난한 아이들은 돈이 없어서 사교육비가 없어가지고 공교육만 받는다. 그렇지만 기회의 균등이다 해가지고는
똑같이 수능 시험 말하는 초기 조건이 다르기 때문에 그건 사실은 기회 균등이 좋다고 해서 기회 균등이 된 게 아니죠. 그러면 이게 기회가 세습돼 버리는 거예요. 엘리트가. 가난뱅이는 또 계속 가난뱅이로 세습돼 간다. 미국도 이런 문제가 있어서 미국의 쿼터제라는 거 있어요. 대학 입학할 때 저 지방에서 오는 다른 주에서 농촌에서 오는 학생들한테는 10%까지 쿼터를 줘서 100명 뽑으면 10명은 쿼터로 남겨놔요. 그래서 지방 사람한테 줘요. 초기 조건을 비슷하게 만들려고 노력을 합니다. 삼성 문제 요즘 잘 아시지만 한번 생각해 보시죠. 삼성의 성과급 노동쟁의가 벌어졌는데 그것이 공정하려면 아까 얘기한 10가지 기준 중에 3가지가 맞아야 된다고. 노동쟁의가 절차적으로 정당해야 된다. 척도에 의한 보상 분배가 일한 만큼 보상을 받는 거냐 아니냐 이런 문제가 있고, 삼성의 경우를 평가해 보면은 긍정적인 면은 성과에 대한 보상, 삼성이 돈을 많이 벌었으니까 거기에 대한 보상이다. 성과에 일한 만큼 받는다 하는 거에 어느 정도 요구할 수가 있지 않느냐, 그런 차원에서 보면은 긍정적이고, 그 다음에 노동 의욕을 장려시킬 더 장려시킬 수 있다. 그런데 부정적인 면은 주주가 문제가 있어요. 이 회사의 주인은 주주거든요. 영업이익의 10.5%를 사전에 고정 배정을 하자 이런 얘기를 합의가 된 거죠. 근데 이것은 주인인 주주보다 대리인 직원이 우선 수익을 가져가는 기업이지 않느냐. 그 다음에 또 다른 문제는 우리 사회에 상대적 박탈감을 많이 줍니다. 중소기업 노동자나 자영업자들에게 귀족 노조의 밥그릇 챙기기 아니냐 하는 이런 인상을 또 준단 말이에요. 그 다음에 또 회사는 이 반도체는 이 투자가 굉장히 많이 들어가거든요. 하나하나 많은 금액의 투자액이 필요한데 그 미래 R&D 동력을 약화시키는 거 아니냐. 대만의 TSMC를 어떻게 하느냐 했더니 성과급 최소 영업이익의 1%, 근데 2025년 이익이 많이 나와가지고요 12%를 받았어요. 근데 엔비디아는 작년에 2025년 영업이익의 7% 수준인 14조 원을 주식 4만 명에게 배분을 했습니다. 이 거래에서 시장 거래에서의 공정성은 독점을 막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독점이라는 것은 진입 장벽을 만들어 못 들어오게 하는 거예요. 근데 어떤 사업은 독점이 불가피하게 될 수밖에 없는 경우가 있어요. 뭐 상수도라든가 전기라든가 이런 거는 독점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도 어느 경우든 진입 장벽을 무너뜨려야 돼요. 그래서 규제 개혁이 필요한데 진입 규제, 못 들어오게 하는 규제는 이거는 독점을 조장하는 거기 때문에 이런 규제는 풀어야 돼요. 그런데 반칙을 한 규제는 또는 환경을 보호하는 규제, 사회적 규제 등은 필요한 규제이기 때문에 강화해야 돼요. 그래서 이게 이제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자본주의 시장이 잘 발달했다는 미국에서도 시장 경제는 시장 경제인데 정부가 어느 정도 개입을 해야 되는데 어떻게 하는 것이 맞냐 하는 걸 가지고 논쟁을 해요. 그래서 시장 경제가 4가지가 있다는 거예요. 정부 개입 정도에 따라서. 첫 번째는 시장 중심주의, 두 번째는 능력주의, 세 번째는 복지주의, 네 번째는 시정주의가 있습니다. 시장 중심주의는 모든 걸 시장에 다 맡기자 이거야. 정부 가서 밀착하지 마라. 실제로 이런 나라는 없습니다. 지금 정부 개입을 합니다. 다 하는데, 능력주의는 개입을 최소한으로 해라 이거야. 어떻게? 불로소득이나 투기적 이익은 이거는 간섭을 해서 수정을 해요. 그 다음에 복지주의는 정부가 개입을 해서 시장이 돌아가긴 하되 정부가 시장에 패배한 사람들에 대해서 복지를 줘야 된다. 정부가 실업수당을 주든지 복지를 지급을 하든지 해서 다시 재기할 수 있는 기회를 줘야 된다 하는 것이 이 복지주의자들의 주장입니다. 그 다음에 시정주의, 이건 제일 개입을 많이 하는 겁니다. 특히 초기 조건에 대해서 정부가 적극 개입을 해야 된다. 원래 그들이 가지고 있던 우수한 능력이 있어도 이걸 발휘할 수 없게 하는 문제가 있어서 부적절하다. 우산급여를 주는, 복지를 주는 것보다 고기 잡는 방법을 가르치고 어장을 줘야 한다. 미국이 19%를 복지에서 쓰고 있어요. 근데 우리나라는 얼마 쓰고 있냐면 15%를 복지에서 쓰고 있습니다. 아직 OECD 평균 21%는 한참 더 가야 되고, 공정사회를 무너뜨리는 4개의 적이 있는데 법치가 무너지면 공정사회 무너지고, 독점과 지대 추구가 행하는 경우, 이것도 그다음에 독재와 정책 오류, 독점, 독재 이런 게 있으면 공정이 무너집니다.
재량권 남용, 권력의 남용으로 불공정과 부패를 낳는 게 우리나라 심하죠. 권력기관에서 또 그 남용을 많이 합니다. 투명성, 정보 공개를 다 해서 투명하게 해놓으면 부패가 줄어든다. 이런 공식이 있습니다. ACPI라는 건 부패 지수예요. 한국이 특히 부패가 없어지면 통장률이 굉장히 높아집니다. 이 지대 추구행위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렌트 시킹이 뭐냐. 이것은 정치적 사회적 환경을 조작해서 부당히 이것이 렌트를 얻으려는 행위로 노동의 대가가 아닌 불로소득 취득으로 타인의 재산권 침해하는 것이다. 이 집단들이 보통 대추구 행위를 합니다. 그리고 이 사람들이 주로 쓰는 수법은 진입장벽을 많이 씁니다. 변호사들이 변호사 자격증을 가지고 다른 사람 못 들어오게 하고 변호를 못하게 한단 말이에요. 의료 개혁도 마찬가지예요. 대출 전에 신용도가 낮아서 원금을 떼기 위험이 있다. 리스크가 있다. 리스크 프리미엄. 그럼 비용을 금리에다가 붙이는 거죠. 또 자본이 없어 빌려줄 돈은 적고 빌리는 사람이 많을 때 시장 원리에 따라서 금리가 올라가는 건 당연하다. 어떻게 되요? 이런 때는 정당한데 진입장벽으로 이걸 이용하는 건 안 된다. 정부의 규제나 기존 금융사들이 로비나 담합으로 고금리를 유지하는 것은 명백한 지대추구입니다. 이 추구입니다. 약탈적 대출이라고 해요. 프리데이터리는 약탈적 가격 매기기도 있어요. 독점자가 독점 가격을 다른 시장 가격보다 30% 높게 그냥 약탈적 프라이싱이라고 합니다. 약탈적 랜딩을 한다. 이제 몇 가지 결론을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결국 기본은 인간의 존엄과 자유를 확대하고 재산권을 보호하고 신뢰사회를 구축하는 인간 존중의 사회를 만드느냐 마느냐 하는 거죠. 공정이 그래서 필요한 거다. 사회관계에서 신뢰가 쌓여야 되는데 증가하면 신뢰는 높아지고 SI가 증가하면 신뢰가 무너져요. 그리고 이 신뢰를 무너뜨리는 게 뭐냐? 사익추구입니다. 사익추구. 정치권이 지금 사익추구를 하고 있거든요. 사익추구를 하면 신뢰가 무너집니다. 마지막으로 왜 공정사회가 되어야 되냐? 개인의 좋은 삶과 인간 존중의 사회를 위해서 사회는 생명 존중, 자유 확대, 신뢰 사회, 즉 인간 존중의 기본 가치를 실현해서 사회 구성원의 타고난 권리와 재능을 발휘할 운동장, 개인의 좋은 삶의 그 어머니의 품과 같은 것이다. 공정은 좋은 삶과 인간 존중의 실현을 위한 필요 조건이다. 이렇게 결론을 내리고 싶습니다.